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주알투 스페셜 1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계좌 문지기가 되어드릴 아나운서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에서는 역경과 고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있는 힘껏 뛰어오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좌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빠르게 극복해서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이 힘을 마음의 근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의 근력이 굉장히 필요한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고 이 과정에서 내 계좌까지 시퍼렇게 멍들었다면요. 우리 마음의 근력, 저희 주알투 스페셜 1부를 통해 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주알투 스페셜 1부를 통해서 마음의 근력뿐만 아니라 이 우리 계좌의 근력까지 튼튼하게 채워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실시간 시황 브리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친절하게 마련해주고 계신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시죠. 박영근 대표님 VCR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꽃피는 춘삼월을 앞두고 사실상 좀 증시도 좀 꽃을 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눌렸던 과정들이 연출되긴 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소위 말하는 바닥권을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여기서 우하향을 만들어줄지 갈팡질팡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저희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는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열심히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 1시간만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한 주간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를 뒤흔든 건 우크라이나 쇼크였습니다. 주 초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내외 시장의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는데요. 주 중반에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받쳐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주 후반부에 들어서는 장중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과 대규모 지상군 공격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하면서 우리 증시 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지만요. 이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한 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은 담아내는 수급의 모습 짙었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 증시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주 증시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됐는지 좀 바라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전반적인 증시의 등락을 엇갈리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안도감도 있었고 불안감도 있었고요. 특히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세를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지만은 금요일 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라는 듯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는 포지션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들도 불안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증시의 바닥권을 형성해 주었던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3월 달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는 이런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도 종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번 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종전이 될 것인지 여부가 이제 이번 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 역시나 마찬가지로 3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현재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의 움직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부분들이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 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불과 일주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몇만 명, 5만 명대 있었던 이런 포지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15만 명뿐만이 아니라 17만 명까지 돌파하는 포지션들이 연출됐고요. 현재로서는 3월달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제 20만 명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소위 말해가지고 불안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수급은 결국에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저는 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는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우크라이나 사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짙어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자는 말씀 해주셨네요.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장이 좋지 않아도 갈 종목은 간다 이런 말을 제가 저희 주얼투 스페셜 일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 번 더 목격하는 상황입니다. 자랑해 주실 내용이 많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던 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언급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또 수익난 종목군들이 몇 개가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군들도 역시나 하나씩 조금 AS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위즈익 스튜디오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바닥권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해주면서 바닥권 대비 15% 20%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보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희가 배웠었던 과정에서 바로 여기죠. 소위 말하는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감을 형성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4만 원 그리고 그 이상 4만 5천 원대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한번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주에 바로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기분 좋게 지난 금요일날 단기적인 급등세를 형성해 주면서 장중한 때 25%라는 급등세를 형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바닥권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지지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소위 말하는 전 고점 어떻게 보면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매물대가 현재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를 이제 이번 주 돌파하는지 목표로 한번 계속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로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형성해 주고 있고 역시나 저희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상황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신고점을 형성해 주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이야기 드렸냐? 전 고점 만원대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세를 연출해 주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포지션들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매수가 기준으로 누적 상승률 50%를
넘겨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해 드리는 부분들을 토대로 이렇게 함께 실전을 해 나가신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의 주인공이 이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빨간불 켜낸 종목 총 3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관련주 넥스트 사이언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위즈윅 스튜디오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더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2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고 계신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주린이 고급 교육 받는 날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교육 듣고 오시죠. 자, 어느덧 저희가 이제 주린이 학교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생학 코스,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넘어오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어려웠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쉬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더욱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는 실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차트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본격적인 실전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교육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 부분, 이 매물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어떠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냐,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앞으로 매매를 해야 할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의 수익 리뷰를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는 이 매물대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왜냐? 말 그대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봐야 말 그대로 한 개의 종목이라도 더 많이 봐야 실질적으로 눈에 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위 말하는 응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글자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이제는 조금 시간을 줄여보려고요. 그리고 그만큼 다른 것을 실질적으로 실전을 통해서 종목을 하나라도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좋겠지만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해요. 뭡니까? 바로 주말에만 만나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늘상 오픈되어 있는 저희 노란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중에도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주린이 중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
차트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린이 중고등학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주 정도 해가지고 2주 코스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는 차트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현재가 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에는 본격적인 졸업을 앞두고 실전 고사를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 바로 이 주린이 중고등학교도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시고 지금부터 딱 20분만 저희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했었던 부분들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 실전에 쓰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주린이 유치원에서 써먹었었던 바로 이 6가지 내용들을 이제는 응용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어떤 내용? 바로 이 매물대를 역시나 접목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바로 네 번째, 차트의 성질과 차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트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는 거짓말을 결국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기록을 고스란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반드시 차트에 묻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그 특성을 찾아내면서 그 종목의 특성을 활용한 매매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종목군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들 뭐겠습니까? 바로 이평선, 매물대, 일봉, 추세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독 일봉상의 무언가와 많이 접점이 생기는, 그리고 유독 캔들이 움직임이, 분차트의 흐름이 혹은 추세의 흐름이 혹은 매물대의 움직임이 접점이 맞아지는 그러한 특성이나 성질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과거의 흐름이 이랬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차트의 특성과 성질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내용들 역시나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종목이 차트에서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봐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나열해 놨더니 어떻게 생겨나더라? 이렇게 생겨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우리는 예전에는 추세선만 봤다면, 우리는 예전에는 일봉만 봤다면 이제 추세선에다가 일봉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선에다가 이평선을 접목을 시켜요. 그리고 추세선과 일봉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평선까지 같이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보는 시야의 범위를 넓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뒤에 있는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보면은 이만큼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를 더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조금 더 넓은 시야가 생기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뭐로 직결이 된다? 바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추세선만 배웠을 때는 수익 날 확률이 5%가 올라갔다면 여기에다가 일봉을 접목을 시키게 됨으로써 5%가 또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평선, 거래량, 분차트 계속해서 접목을 시키게 됨으로써 조금씩 내가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100%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뭐가 생기면서 바로 내 지지가 생기면서 계단이 생기면서 하나하나씩 높은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용을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차트의 특성, 성질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응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 일단은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또 읊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추세선,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죠. 추세선 결국에는 하락하는 추세보다는 상승하는 추세가 당연히 좋겠죠. 그죠? 하지만 모든 종목군들이 다 사실 상승하는 추세가 형성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비단 상승하는 종목군들만 매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형성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역배열 차트의 종목보다는 가급적이면 정배열 혹은 수렴되어 있는 추세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이평선의 흐름을 가진 종목군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역배열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고 그 종목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일봉이겠죠. 소위 말하는 캔들. 결국에 캔들은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냐?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집중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변동성. 단기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요.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단순하게 따지면은 모든 투자자분들은 객관적으로는 장대 양봉을 좋아해요. 물론 장대 양봉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소위 말하는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저는 장대 양봉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겠지만 저는 반대로 장대 음봉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말 그대로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집하는 게 훨씬 더 짜릿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매집을 해도 좋겠지만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반등하는 포지션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냐?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나왔다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채널에도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채널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출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 포지션은 어디라고요? 밑에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좋지만 저는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이 종목이 좋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평선이죠. 이평선. 소위 말해가지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 기타 등등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평선이라는 것은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뭐 10일 이평선도 있겠지만 뭐 12일 이평선, 24일 이평선, 33일 이평선, 뭐 487일 이평선 이러한 것처럼 정말로 다양한 이평선들은 말 그대로 만들기 나름이라는 거죠. 만들기 나름.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이평선을 만드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하고 뭐가 맞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추세선과 비슷하겠죠. 말 그대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추세선이 올라가게 된다, 이평선도 따라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캔들이라는 거죠. 캔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고, 이평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요? 추세가 올라갑니다.
왜? 추세는 말 그대로 한 번 움직였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의미 있는 구간을 최소한 2개, 3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1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3번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움직이는 거예요? 1번이 움직였을 때? 아니에요. 2번과 3번이 움직였을 때 그때를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격도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 캔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밑에 뭐가 올라가요?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 캔들의 움직임과 이평선의 움직임에 소위 말하는 갭 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갭을 소위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저는 종목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벌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다? 그냥 내가 보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게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내가 매수할 시점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격도라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소위 말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캔들과 이평선도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은 이평선과 이평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 이평선은 많잖아요. 5일도 있고 2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120일도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5일선 올라가고 60일, 120일, 뭐 240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움직이는 이 이격도 차이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과 이평선 그리고 이평선과 캔들 사이의 거리 뿐만이 아니라 단기 급등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5일선 이탈 시점까지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매도 시점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자, 이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에 캔들이 있죠? 밑에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요. 여기하고 여기에 차이예요. 결국에는 캔들이 꾸준히 올라가면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평선과 급등하는 캔들의 이격도는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이 이격도는 만나게 됩니다. 접점이 생겨. 근데 그 접점을 어떻게 된다?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매도라고요. 매도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추가적으로 뭐를 보는 거예요? 거래량까지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관심도와 연속성 10만 주 이상. 자, 예전에는 10만 주가 넘는 20만 주가 넘는 종목을 보세요 였다라면은 이제는 거기에 연속성이 얼마만큼 붙느냐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내가 이 종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00만 주가 나왔습니다. 100만 주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다음 날까지 소위 말하는 그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100만 주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객관적으로는 100만 주보다는 최소한 3분의 1인 33만 주가 나오는지 그 이상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관심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관심도가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전에는 연속성이 한번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불안하지만 던졌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뭐예요?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체결이 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연속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즉 수급의 흐름이 이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의 최소 기준점은 저는 바로 33만 즉 3분의 1% 33%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기준으로는 적어도 33만이 만들어진다. 그 이상 만들어지면 더욱더 좋은 거고 만들어진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바로 분차트. 분차트를 접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차트의 성질, 특성을 가지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현재가 창까지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말 그대로요. 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시점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배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주식으로 수익 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접목을 시키게 됨으로써 뭐가 된다? 말 그대로요. 수익 날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사실상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리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뭐 해드릴 거예요? 히든 종목 드리겠죠.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을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응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뒤 시간까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고 있어요? 차트의 성질과 특성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9시 땡 하면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15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장전, 뭐가 있고 동시효과라는 게 있고 끝나고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시간 외 거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전후까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은 변동성을 만들어줍니다. 언제부터? 8시 40분부터. 근데 8시 40분부터 막 움직이는데 사실상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뭐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대적으로 20분, 말 그대로 8시 40분부터 9시, 즉 20분 동안에 움직이는 모습을 굳이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면은 58분 이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험해수 물량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개미들을 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통상적으로 진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58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뭐 보신다? 다른 내용들 보시면 돼요. 다른 내용. 그래서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바로 1번이 뭡니까?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 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초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는 여기에도 이야기가 드릴 바로 중국 같은 이러한 증시의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상 장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 증시를 보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갭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은 갭 하락이 나오냐 일 뿐이라는 겁니다. 갭 상승이냐 갭 하락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지금 뭐 정확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미국 증시 때문에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그때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무궁무진하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그때만 집중을 해서 보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장 시작 이후에 갭 상승이다, 갭 하락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의 추세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못 올라갈 것이냐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우하향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를 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여기서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하든 여기서 시작을 하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이후에 더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장 눈앞의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 발자국 멀리 보시라는 겁니다. 한 발자국 멀리. 그래서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을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들,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바라보면서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면은 역시나 이러한 점들까지도 체크를 하자는 거죠. 왜? 장중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니까.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개인, 외인,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매수세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코스피의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같은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도 섹터가 되기도 하죠.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 되기도 한데 통상적으로 외인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기관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섹터의 흐름이 통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코스피의 움직임들이 연관성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외인들인데 결국에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물론 대형주를 선호하셔서 나는 중장기로 기술적 투자보다는 기본적 투자, 기본적인 가치에다가 나는 조금 더 의의를 두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섹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의 움직임이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물론 코스피의 움직임들도 중요하겠지만 코스닥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나는 대형주를 조금 더 선호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분위기를 체크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응용하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바로 중국 증시 개장이죠.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는 10시 30분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장 시작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분위기를 1차적으로 다 잡아놓고 이때 또 새로운 2차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0시 30분에 중국장이 개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소위 말하는 차트의 성질,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잠시 뒤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든 종목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을 통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배운 이 교육 내용을 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까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종목을 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매집을 했었을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수익 구간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부를 하시자는 겁니다. 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예전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웠기 때문에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뭘 배운다? 바로 이걸 배웁니다. 현재가창. 현재가창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원래로 따지면 장중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현재가창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겠지만은 안타깝게 저희가 이제 주말 방송이기 때문에 현재가창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캡처본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상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교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마지막 대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전에 뛰어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일단 연습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이 종목으로 내가 매집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수익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나씩 배워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교육은 끝나지만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히든 종목을 통해서 이 교육 내용 접목을 시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잠깐 쉬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니까요.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다라는 주식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추세선의 일봉을 접목시키고 추세선의 이평선을 접목시켜서 우리 장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이평선과 캔들의 거리, 이평선과 간의 거리를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 이격도가 클수록 내 종목이 아니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장 시작 전에는 미 증시의 마감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요. 또 10시 반 전후로는 중국 증시의 개장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장 추세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주린이 중고등학교 교육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혹시 어려우셨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더 많은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박영근 대표님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 주린이 중고등학교 고급 교육 과정이라서 조금 힘들진 않으셨나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인기 코너죠. 히든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히든 종목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서 살펴본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히든 종목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실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략을 해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공략까지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는요. 잘 체크해 보시고요. 왜 이 종목을 우리가 매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집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위메이드 맥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게임주고요. 사실상 최근에 급락세가 형성이 되었을 때 역시나 동반 급락 가장 크게 형성된 섹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저는 게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시가 회복이 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섹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게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일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두 달 전에 포지션이 거의 최고점 63,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만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고점권 대비 50% 넘게 하락을 했죠. 반대로 상승하게 되었을 때 역시나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무려 200%라는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27,000원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구간대에서 추가 눌림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27,000원대 전후를 매수 포지션으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최근에 형성된 저점권이죠. 바로 25,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 번쯤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 매도 구간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거 토대로 바라본다라면은 역시나 1차 매물대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나 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돌파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해 보게 되었을 때 역시나 여기죠. 3만 5천 원대를 우리가 2차 매도 구간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되었던 최근의 흐름 하지만 최근에 눌림 이후에 지지받고 반등해주면서 소위 말하는 추세의 우상향의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메디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수급이 움직여야 되는 그리고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0만 명 그 이상 증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은 역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는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달 단기적인 급등 그리고 최근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체크가 되었던 뉴스가 뭐냐면은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큰 상승 여력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한번 매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금일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공략해 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익절 구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바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1차 매도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왜 여기는 매물대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매물대 소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여기가 바로 우리의 1차 익절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익절 구간이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1차 상승 이후에 큰 이격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 교육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응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급드렸던 이 두 종목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정말 많은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 저희는 이 주말 이 시간에만 만나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평일에는 정말로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평일에는 이 노란톡방에서 같이 종목군들도 보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종목과 함께 이제 조금 더 따뜻한 계좌의 움직임을 만들어 드리는 3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지면서 음악방실 관련주 메디아나 이야기하셨고요. 또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최근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던 위메이드 맥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네. 이평선과 캔들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매수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렴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교육해 드렸는데 교육 잘 들어보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주린이에서 얼른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영근 대표님이 주셨던 히든 종목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 들었던 교육 내용도 꼼꼼하게 잘 숙지하셔서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는요. 매주 토요일 6시에 방송됩니다. 박영근 대표님 무료 온라인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일요일 8시 교육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문하셔서 교육 링크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을 누르고 참여코드 202 눌러주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전송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박영근 대표님의 특별 이벤트 무료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